시속 110km. 박민서가 던진 단 한 개의 공이 블랙 퀸즈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다.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었다. 포수의 요구를 따라가는 제구가 있었고, 높은 코스를 정확히 활용하는 판단이 있었으며, 타석에서는 천장까지 위협하는 장타성 타구를 만들어냈다. 투구와 타격, 내외야 수비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확인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당초 3명만 뽑으려던 계획은 결국 5명 선발로 확대됐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제작진과 코치진의 예상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 합격자는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연, 송민지였다. 5명의 합류는 단순한 인원 보강이 아니었다. 시즌 1의 이름값이나 과거의 서사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였다. 블랙 퀸즈는 이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팀을 넘어 매 순간 주전 경쟁을 견뎌야 하는 승부 집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3명만 선발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번 트라이아웃이 단순한 공개 오디션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제한된 자리를 놓고 즉시 전력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해야 했던 시험이었다. 그런데 최종 선발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충족한 선수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코치진은 정해진 숫자를 지키는 것보다 실제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했다. 투수와 포수, 내외야 수비주루와 타격까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골고루 뽑힌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변화는 기존 선수들에게 분명한 압박이 된다. 시즌 1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던 선수라도 시즌 2에서는 현재의 컨디션과 경기력으로 다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경쟁이 곧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투수는 긴 시즌 동안 체력과 컨디션의 영향을 크게 받고, 포수 역시 매 경기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타선도 상대 투수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선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5명의 합류는 주전 자리를 빼앗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팀이 경기마다 다른 해답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화다. 특히 박민서와 송민지가 동시에 합류한 것은 마운드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 박민서는 시속 110km의 강속구와 비교적 안정된 제구 타격 능력까지 갖춘 선수다. 송민지는 최고 시속 98km의 경험과 테스트에서 확인된 90km대 구속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영의 실전 경험까지 더해지면 블랙 퀸즈는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선발과 구원, 경기 흐름에 따른 교체를 고민할 수 있다. 투수 선택지가 늘어나면 상대 타선에 같은 리듬을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포수 경쟁도 마찬가지다. 신소정이 쌓아온 경험 위에 최혜빈의 송구와 도루 저지 능력이 더해지면 투수별로 더 적합한 배터리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와 변화가 큰 공을 던지는 투수는 포수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 포수가 안정돼야 투수도 자신의 공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최혜빈의 합류는 눈에 보이는 한 자리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김나영과 김세연의 합류는 야수진의 성격도 바꾼다. 김나영은 넓은 수비 범위와 과감한 주루로 흐름을 흔들 수 있고, 김세연은 정확한 타이밍과 손목 반응으로 타선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한 경기에서는 장타가 필요하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와 실수를 막는 수비가 승부를 결정한다. 5명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다. 박민서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구속만이 아니었다. 투구 동작에서 팔은 자연스럽게 돌아 나왔고, 릴리스 지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타격에서는 하체 회전이 멈추지 않았고, 임팩트 이후에도 배트가 끝까지 따라 나왔다. 긴 팔다리에서 만들어지는 넓은 스윙 궤적과
공을 들어 올리는 어퍼스윙은 힘을 억지로 짜내는 동작과 달랐다. 어린 시절 리틀 야구에서 익힌 기본기가 몸에 남아 있었고 투구와 타격 수비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박민서의 시속 110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힘만 강한 지원자가 던진 공이 아니라 야구 동작을 이해하는 선수가 던진 공이었다. 송가를 상대로 높은 코스를 정확히 활용해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박민서가 구속과 제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만장일치 1순위 합격은 화제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투타 완성도에 대한 평가였다. 그렇다고 박민서의 등장이 장수영과 송가의 가치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장수영은 실제 경기에서 여러 이닝을 책임지고 위기를 통과해본 경험이 있다. 점수차와 주자 상황, 수비, 실책까지 감당하며 마운드를 운영하는 능력은 트라이아웃 한 번으로 대신할 수 없다. 박민서는 기존 에이스를 밀어내는 카드가 아니라 장수영의 부담을 나누고 투수 운영의 폭을 넓힐 자원이다. 송가와의 맞대결도 같은 의미를 남겼다. 송가는 처음 보는 시속 110km의 공에 처음에는 헛스윙 했지만 곧바로 타이밍을 수정해 배트에 공을 맞췄다. 새로운 선수가 기존 전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블랙퀸즈가 강해지는 길은 과거의 에이스를 지우는 데 있지 않다. 더 강한 경쟁 속에서 기존 선수와 신입 선수 모두가 발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박민서 못지않게 즉시 전력으로 평가된 선수는 최혜빈이다. 포수는 강한 어깨 하나만으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투수의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주자의 출발을 읽으며 포구에서 송구까지 동작을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 최혜빈은 장수영과 배터리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포수 수비와 타격 능력을 함께 보여줬고 도루 저지에서도 경쟁력을 드러냈다. 이는 블랙퀸즈의 매우 중요한 변화다. 투수 자원이 늘어날수록 서로 다른 구속과 궤적을 받아낼 포수의 역량은 더 중요해진다. 신소정에게 집중됐던 부담을 나누고 경기 상황에 따라 포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벤치의 전략은 훨씬 세밀해진다. 최혜빈의 합류는 단순히 포수 한 자리를 채우는 영입이 아니라 마운드 전체를 안정시키는 보강에 가깝다. 김나영은 기술보다 먼저 야구 선수가 갖춰야 할 태도를 보여줬다. 필드하키에서 익힌 빠른 판단과 강한 코어 과감한 슬라이딩은 수비와 주루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구 경험이 길지 않더라도 타구를 향해 몸부터 움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는 훈련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전을 준비하는 블랙퀸즈에는 정적인 수비수가 아니라 넓은 범위를 책임질 수 있는 야수가 필요하다. 김나영의 허슬 플레이는 기록에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팀의 에너지와 수비 범위를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테니스 출신 김세현은 타격에서 다른 형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스윙 과정에서 뒷다리가 자연스럽게 회전했고 손목은 임팩트 순간 빠르게 작동했다. 배트를 공에 갖다 대는데 그치지 않고 중심 이동과 팔로스루가 연결되면서 강한 타구가 만들어졌다. 테니스에서 익힌 거리 조절과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이 야구 타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장면이었다. 송가가 힘과 반응 속도로 타선을 이끈다면 김세현은 부드러운 스윙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두 선수가 같은 타선에 들어서면 상대 투수는 전혀 다른 유형의 타자를 연속해서 상대해야 한다. 한 명은 빠른 반응과 힘으로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정확한 타이밍과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략한다. 이것은 단순한 타자 한 명의 추가가 아니라 타선 전체의 선택지를 넓히는 변화다. 송민지는 배드민턴에서 길러진 손목 힘과 빠른 팔 회전을 투구로 연결했다. 최고 시속 98km를 던진 경험을 밝혔고 실제 테스트에서도 힘을 과하게 쓰지 않은 채 시속 90km대의 공을 던졌다. 아직 제구와
실제 경기 운영 능력은 더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 구속이 확보된 투수 자원은 훈련 방향을 설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박민서가 완성도 높은 투타 자원이라면 송민지는 코칭에 따라 마운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성장형 카드다. 윤성민 코치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지만 선수들에게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쟁의 시작이다. 이제 블랙 퀸즈는 한 명의 투수에게 모든 부담을 맡기지 않고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마운드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다. 5명을 뽑았다는 결정이 기존 멤버들의 실패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시즌 1 선수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랙 퀸즈라는 팀을 만들고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시즌 2 트라이아웃에는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할 수 있었다. 원년 멤버들이 닦아놓은 길 위로 더 준비된 지원자들이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시즌 2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결합이다. 기존 주장단의 리더십 장수영의 실전 경험, 송가의 공격력, 신소정의 포수 운영 주수진과 박하연을 비롯한 기존 전력에 신입 5명의 장점이 더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팀은 오래 갈 수 없다. 경험과 재능 성장 가능성과 즉시 전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국제전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 박민서의 사연은 한국 여자 야구의 현실까지 드러냈다. 그는 중학교 때까지 남자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팀을 찾지 못해 골프로 전향했다고 밝혔다. 재능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야구를 계속할 구조와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종목을 바꿔야 했다. 그래서 이번 합격은 한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야구를 계속하고 싶어도 설 자리가 부족했던 선수가 다시 마운드와 타석을 얻은 순간이다. 박민서가 블랙 퀸즈에서 어떤 성적을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던진 시속 110km의 공은 분명한 질문을 남겼다. 이런 재능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야구를 해야 했는가? 시즌 2 첫 트라이아웃은 블랙 퀸즈의 전력이 강해졌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변화를 보여줬다. 이제 이 팀에는 경쟁할 선수도 있고 교체할 카드도 있으며 전술을 바꿀 자원도 생겼다. 박민서는 투타의 기준을 높였고 최혜빈은 포수진의 안정과 경쟁을 가져왔다. 김나영은 수비와 주루의 에너지를 더했고 김세현은 타선의 새로운 정확성을 보탰으며 송민지는 투수진의 미래 가능성을 넓혔다. 5명의 추가 합격은 계획이 흔들린 결과가 아니다. 뛰어난 선수를 눈앞에 두고도 원래 숫자만 고집하지 않은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제 질문은 누가 기존 주전을 밀어낼 것인가가 아니다. 이 거대한 경쟁을 통해 블랙 퀸즈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팀으로 변할 것인가다. 첫 테스트에서 기존 기준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그라운드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